자, 여기서 이제 여기다 그 직사각형을 먼저 그려볼게요. 직사각형을 갖다가 입력에 직사각형을 선택해서 이제 또 대략 그려주는 거죠. 그려주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뭘 해주면 돼요? 사각형을 그려놨고 사각형에 대해서 더블 클릭해가지고 객체 속성을 띄워주세요. 그리고 사이즈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직사각형 그리기 해놓고 사이즈가 나와있죠. 12에 8, 즉 너비가 12이고 높이가 8이 되는 거죠. 너비를 갖다 12로 놓고 높이를 8로 놓고, 그죠? 그 다음에 채우기 색깔, 채우기는 역시 그 사각형의 색깔 아무거나 주시면 되겠죠.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색깔을 사용하시면 되겠는데 뭐가 좋을까요? 저는 이제 노란색을 한번 해볼게요. 노란색 하고 설정 눌러주면 이제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각형을 먼저 그려주시고 타원을 그 다음에 그려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사각형 위에 타원이 들어가는 순서로 되면 되는 건데, 요렇게만 순서를 헷갈리신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무슨 소리냐, 이걸 순서를 착각하셔가지고 타원을 먼저 그린 거예요. 타원을 그렸고 그 다음에 타원의 사이즈는 12, 12죠. 너비 12에다 높이 10이에요. 12 주고 그 다음에 채우기 탭에서 면색 하향으로 되어 있죠. 설정 눌렀어요. 잘 들어갔어. 그리고 이제 타원을 먼저 그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각형을 그려볼게요. 사각형을 그 다음에 그리니까 사각형이 앞으로 나오죠. 타원이 앞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해줘요? 다 그리긴 그렸어. 그래서 여기는 뭐 이렇게 너비는 12고 높이는 8이다. 그리고 색깔도 이제 채우기 색깔 아무거나 줬다. 이렇게 이거죠. 설정 눌렀어요. 그러니까 두 개 도형이 잘 들어갔는데 순서가 바뀐 거죠.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일단 타원이 앞으로 나와주면 되는 거죠. 사각형이 앞으로 나와주면 되는 거니까. 자, 이거는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냥 타원을 클릭해요. 타원을 클릭하고 도형 탭이 있죠. 타원을 클릭하고 보면 이렇게 도형 탭이 이렇게 있어요. 도형 탭에서 보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앞으로라는 도구, 앞으로 도구로 가셔가지고 여기서 맨 앞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냥 앞으로 하셔도 되고 맨 앞으로 하셔도 되고, 일단 이 타원이 사각형의 앞쪽으로 나와주면 되는 거죠. 혹시라도 이제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타원을 그리는 게 맞는 건데 순서를 거꾸로 그렸다, 타원을 그린 다음에 사각형 그리셨다, 그러면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있겠죠. 그럴 때는 여기 도형 탭에 있는 앞으로 혹은 뒤로 도구 등을 이용해서 순서를 조정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만들어 보시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타원하고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 놨죠. 이 타원에다가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바로 글자를 써 주셔야 되는 거죠. 1번, 2번, 3번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넣어달라는 건데, 이제 타원의 면색은 이제 흰색이고 여기 들어가는 글자들의 서식은 글꼴, 도둠 20포인트 그리고 수평 수직 가운데로 하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타원을 이제 잘 그리셨죠. 자, 타원에 대해서 타원 클릭하고 도형 탭에 보면은 왼쪽에 보면은 글자 넣기라고 있어요. 도형 탭에 글자 넣기로 들어가셔가지고 글자 넣기를 하시면 이렇게 타원이 뭘로 바뀌는 거냐면 글상자로 바뀌어요. 자, 다시 한번. 자, 이거는 일단 글상자 속성 이제 도로 취소했고, 자,
요 타원 클릭하고 도형 탭에서 글자 넣기를 클릭해주면 요 도형 타원이 이제 글상자로 바뀐다는 소리죠. 아니면 요게 좀 더 기억하기 쉬울 것 같은데, 도형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나오는 메뉴 중에서 이걸 선택해줘요. 도형 안에 글자 넣기를 해주시면 여기 이제 이 도형이 가로 글상자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숫자 1을 찍어줘요. 숫자 1. 숫자 1 찍어주고, 숫자 1 요 친구의 속성은 이거죠. 도둠 이제 20포인트. 여기 그래서 여기 이제 함총바탕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모든 글꼴에서 글꼴 도둠 주고, 글꼴 도둠 주시고, 그 다음에 크기는 얼마? 20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평 가운데 맞춤, 즉 가로 가운데 맞춤만, 가운데 정렬만 해주시면 돼요. 수직 맞춤은 이미 되어 있으니까 가로 가운데 맞춤만 해주시면 이제 타원 도형의 한가운데 이렇게 글자가 들어간 거죠. 타원이 뭘로 바뀐 거냐면 글상자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모든 도형을 글상자로 바꿔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도형을 넣었다. 사각형이든 뭐든 넣었죠. 사각형도 마찬가지로 사각형 클릭했죠. 이건 다음에 사각형에 대해서 우클릭하고 도형 안에 글자 넣기를 하시게 되면 이 사각형이 뭘로 바뀐다? 글상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보셨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옆에 이게 들어가줘야죠. 볼륨. 이 부분 라이다 콜론 주변 환경 360도 인식이라는 요 글상자가 되겠죠. 글상자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입력의 그 그리기 도구에서 가로 글상자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선택하고 하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얘를 갖다가 모르고 사각형으로 그리셨다. 뭐 괜찮죠. 사각형도 뭘로 바꿀 수 있다? 사각형 일단 아무 생각 없이 그렸어. 그린 다음에 요 사각형을 갖다 뭘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사각형을 갖다가 사각형에 대해서 우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든가 해서 여기서 이제 도형 안에 글자 넣기 하시게 되면 요게 이제 이 사각형이 뭘로 바뀌는 거야? 글상자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커셔가 들어갔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 또는 이렇게 글상자를 추가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건 사이즈가 주어진 바가 없어요. 요 글상자는. 여기 보세요. 여기 글상자 이용하라 되어 있고, 선종류, 점선 또는 파선하라 되어 있고, 면색깔, 색없음하라 되어 있는데, 사이즈를 뭘로 하라는 말은 없네요. 요건 그래서 일단 이제 사이즈는 이제 적절히 맞춰주시면 되는데, 다만 여기 이제 요걸 갖다가 좀 너비를 갖다가 최대한 넓게 확보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기 글자가 좀 이렇게 좀 긴 문장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시된 내용이. 그랬을 경우에 너무 너비가 짧으면은 두 줄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요 제시된 내용이 충분히 한 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 너비를 갖다가 좀 충분하게 맞춰주시는 거죠. 사이즈는 정해진 바가 없으니까 이제 최대한 이렇게 너비를, 이 글상자의 너비를 확보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다 이제 씁니다. 여기다 이제 글상자로 바뀐 내용이니까 원 클릭하고 여기다가 이제 쓸게요. 라이다 콜론 주변 환경 360도 인식 라고 입력해주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부분 이제 그 글자부터 맞춰보죠. 라이다 이 부분을 블럭을 잡아주시고, 혹은 요게 블럭을 잡아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테두리 선을 클릭하셔가지고 조절점이 나오게 해주시거나 해가지고, 요 친구의 글꼴은 어떻게 돼요? 서식은 도둠 18포인트죠. 글꼴 도둠 주시고,
사이즈 18포인트 주시고, 아이고, 18 주시고,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수직 세로 방향은 돼 있으니까 가로 방향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자, 여기 보면 선 종류는 점선 또는 파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실제로 출력 형태 보니까 글상자의 테두리 모양이 파선으로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이렇게 조절점이 나온 상태에서 우클릭하고 개체 속성 들어가시면 되겠죠. 개체 속성 들어가서 글상자는 그냥 이렇게 요 개체에 대해서 우클릭하고 개체 속성에 들어가셔가지고 하시면 되겠고, 일단 선탭에서 종류가 지금 뭘로 되어 있죠? 네, 실선으로 되어 있죠. 실선을 갖다가 파선으로 바꿨어요. 점선 또는 파선이라 되어 있는데 요즘 파선이 더 낫겠죠. 파선 적용하고, 파선 적용하고, 그 다음에 채우기 탭에서는 뭘 하시면 될까요? 채우기는 이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면색, 색없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색없음하고 흰색은 다른 거예요. 색없음과 흰색을 혼동하는 분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자, 그거는 흰색하고 색 채우기 없음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흰색은 색깔이 있는 거예요. 하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색 채우기 없음은 아예 색깔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색 채우기 없음을 하라는 소리죠. 색 채우기 없음하고, 아니면 색에서 면색에서 없음 하시거나, 다 똑같은 거죠. 하고 설정 눌러주면은 여기가 파선으로 바뀌었고, 그 채우기가 없음, 즉 투명으로 색없음으로 된 거죠. 흰색하고 색없음을 갖다가 혼동하지 말아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1번이 이게 만들어졌죠. 라이가 주변 환경 360도 인식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물론 2번, 3번은 직접 만드셔도 좋은데, 이게 72쪽이죠. 72쪽에 나오는 내용대로 하신다면은, 자, 요거를 3개를 동시에 선택하시는 건데, 3가지를 갖다가 작성된 도형들과 글상자를 Shift를 누른 채 클릭하여 모두 선택한다. 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아이고 하면 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클릭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잘못하면 여기 뒤에는 배경 도형도 잡힐 수가 있어요. 하다 보면. 자, 이런 경우는 이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도로 잘못 잡힌 도형을 클릭해주면 해제가 되긴 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3개를 전부 다 잡고, 3개 전부 다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Ctrl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보면은 3개를 전부 다 잡아준 다음에 Ctrl Shift를 누른 채 아래로 드래그하여 복사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여기 3개를 전부 다 잡았죠? 3개만 잡은 상태에서 Ctrl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밑으로 드래그를 합니다. 드래그하면 여기가 복제가 돼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가 필요하죠? 자, Ctrl Shift 누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또 드래그를 해요. 밑으로 드래그 해가지고 세 번째 세트까지를 만들어 주세요. 그럼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뭐가 된 거예요? 도형과 글자에 들어간 서식과 같이 다 이제 카피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개체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다고 이제 설명드린 거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도형 탭의 개체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개체 선택 도구를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요 3개 개체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드래그를 알맞게 충분히 해주셔도 돼요. 넉넉하게 해주셔도 되니까 이렇게 드래그해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Ctrl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밑으로 드래그를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나오셨다면은 이제 내용을 이제 바꿔주면 되는 건데, 개체 선택을 해제시켜요. 개체 선택을 이용하셨다면은 개체 선택을 클릭하셔가지고 해제시켜 주시고,
아니면 ESC 누르셔도 돼요. 개체 선택이 개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ESC 키 있죠? 키보드에 이걸 누르셔도 해제가 돼요. 하고 여기다 이제 1번 여기 이제 2번으로 바꿔주고 여긴 뭐요? 레이더. 서식도 같이 카피가 되어 왔으니까 내용만 바꿔주면 돼요. 레이더 전후방 차량 인식. 그 3번 여기 이제 세 번째는 3번으로 바꿔주고 여긴 뭐야? 여기는 초음파 센서. 초음파 센서 놓고 그 다음에 근접 차량 인식 해주고 그 다음에 요 사각형들이 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요걸 갖다가 각각 다른 색깔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하나가 노란색이면 여기 2번에 있는 사각형은 개체 속성을 들어가서 면 색깔 갖다가 다른 색깔로 주세요. 한 번도 안 나온 색깔 뭐가 있을까요? 여기 뭐 이렇게 녹색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 번도 안 나온 색깔 갖다가 이렇게 하나 이제 골라서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 사각형 3개의 색깔이 서로 다른 색깔로 나오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끝. 그죠?